저는 사실 이번에는 우리 딸 생각나서 한강을 못 간 거고요. 사실 그 횟집 하면서 한강 한 2번 갔다 왔어요. 저도. 그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인사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고 40대 초의 일반적인 아빠입니다. 우리 신청하기 전에 네, 채무액이 얼마였어요? 채무액은 8천 정도로 이제 저도 뭐 이게 대출을 여기저기 많이 받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내 대출이 얼마만큼이고 얼마만큼 이자 내고 이제 그런 거까지 포기한 상태까지 간 상황이었어서 다시 이제 확인해 보니까 8천 정도로 보이고. 그 질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했지만 네, 전세자금 대출 2억이 있었고 네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행 빚으로 여기저기 빌렸는데 네. 그게 한 8천 정도 됐고 네, 그렇죠. 어쨌든 2억 8천 이상이었네요. 그때 빚이 그죠? 그렇죠. 네, 그러면은 네, 이걸 보니까는 사실 신용대출이 한 8천 정도 있으면 네. 그냥 평범한 회생 신청하는 사람들인데 네. 채권자 수가 14개인가 그랬어요. 네, 네. 뭐 이렇게 채권자가 많았어요?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대출을 더 받든 500만 원 대출을 더 받든 저는 아예 도박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. 근데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이자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거기서 100만 원은 또 다시 코인을 하고 100만 원으로는 이자를 내던가 생활비로 쓰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버티면서 또 다른 대출이 되면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채권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뱅글뱅글 돌려막기를 했었잖아요. 뭐 그쵸, 급여는 네. 빤한데 네. 그때는 통상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막았어요? 제 기억으로는 뭐 그냥 원금 이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한 200만 원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. 한 200에서 한 220. 그리고 사실 이게 회생을 딱 해야지 하면서 딱 들었던 거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던 그 집이 그게 제 기억으로는 48만 원이거든요. 2억이었으니까. 네. 근데 그게 이제 우대금리도 빠졌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제가 마지막에 냈던 게 120만 원 정도를 2억을요? 네. 오, 장난 아니네요.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올라갔고 음. 거기다 우대금리 받던 게 왜냐면 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뭐 청약 통장이든 적금이든 이런 걸 다 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못해도 한 1.5% 되는 우대금리도 빠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사실 회생을 고민만 하다가 나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. 그리고 이제 아까 김민환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전형적인 네, 깡통면세 이기 전세 때문에 사기 약간 느낌이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알아볼 거 다 알아보는 상황도 있었지만 딱 이제 회생을 나 무조건 회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그 이자 부담을 그걸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. 그리고 그게 뭐 120, 뭐 130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생이 이렇게 진행돼요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그래서 뭐 회생으로 우리가 사실은 아까 2억 한 8천 정도의 빚이 있었다고 했는데 2억은 뭐 질권 설정된 그 주택 아니 그 전세금 대출이니까 네네. 그거는 뭐 허브에서 이제 돈이 나오면은 네네. 그냥 하나은행에 갚아주면 되는 거고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8천 중에 우리가 한 달에 좀 얼마 변제하죠? 지금 56만 원 문제. 그죠? 그래서 36개월 하면 한 1,800쯤 되더라고요. 네네. 그죠? 그러면은 이제 변제율이 20%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. 그러면은 8천의 빚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? 사실 스타트는 여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7, 8년 전에 이제 식당을 했었거든요. 제가 잠깐 식당을 했었는데 이제 뭔 식당 하셨어요? 횟집 했었어요. 횟집이요? 네, 횟집을 저쪽에 이쪽에서 좀 했었는데 그때 좀 규모가 크게 했어요. 동업으로 해서 제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서 몇 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건 그때가 사실 처음 스타트였었거든요. 사업자고도 빚이 졌지만 운영하면서도 계속 좀 적자가 났나 보네. 많이 졌잖아. 아 그래요? 정말 많이 졌었어. 계산해 보니까 뭐 이런 거 뭐 까놓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
사실 이제 친구가 거의 다 부담하긴 했어요. 네, 이 네, 적절한 거에 대해서. 근데 제가 대충 마무리할 때 보니까 저희가 한 5년 정도 운영한 것 같아요. 한 1년에 한 1억씩인가 한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총괄 이제 다 그냥 간단 계산 해보니까. 근데 이제 어쨌든 동업했던 친구가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살려준 거죠. 그러면서 한 7천, 6천 정도를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거의 친구가 다 부담을 했으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빚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돈을 갚아 나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코인을 알게 되고 언제부터요?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리고 이 회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었던 타임과 나 이제 코인 이런 마진을 좀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 그 더 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회생 아니면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코인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그 이자? 그 이자가 올라가는 거가 감당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이 가장 컸었어요. 저는. 어쨌든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. 네. 항상. 네.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. 개인회생을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. 이게 회생이라는 게 결정하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. 이거는 제가 약간 그 변호사님 빠처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튜브 다 돌려보세요.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들어졌던 그 동영상 안에 다 저는 답들이 있다고 보거든요. 진짜로. 근데 그 덕분에 이제 저 담당해주시는 과장님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이 알면 확인 사살하느라고 예. 많이 알면 예. 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막 이러거든요. 그럴 수도 그래? 있죠. 그러면서 근데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제가 변호사님의 멘트 때문에 조금 저도 좀 재판하려고 위험한 건 있었어요. 네. 저는 지금도 습관적으로 카페를 들어가고 저런 영상 올라오신 거 있으면 보고 이래요. 아 이제 진짜 안 봐도 되는데 안 봐도 네, 안 봐도 되는데. 되는데 네, 어쨌든 그런데 이 회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신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회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는 결박한 사람인데 본인이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변호사 하면서 돈 주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. 본인 일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. 진짜. 맞아요.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. 뭐 회생해야 돼요, 파산해야 돼요, 원가 신청해야 돼요. 그 종류들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쵸. 나 그냥 돈 많고 나 힘드니까 나 이거 어떻게 좀 내 빚 좀 까줘봐 봐봐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아직 절실하지 않아요. 저는 사실 이번에는 우리 딸 생각나 상관을 못 간 거고요. 사실 그 횟집하면서 한강 한 2번 갔다 왔어요. 그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겠지? 요거만 일단 이렇게 막으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나락으로 이미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사실 이거 인터뷰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해야 정말 도움이 될까? 왜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회생을 생각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거 조금만 더라는 생각 들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하시지 말고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. 시간이 대부분 다 그런 말씀하세요. 네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늪에 빠지면 빠질 뿐이지 그게 누군가가 저를 건져주지 않거든요. 하루 빨리 진행하시는 게 그게 어떤 거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우리도 사실은 회생이라는 제도가 그냥 채권자들한테 돈 받아가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채무자 네가 살 수 있는 최소한만 우리가 주고 그렇죠. 나머지는 갚아라. 사실 어찌 보면 그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. 네. 어쨌든 그렇게 갚아내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우리로서는.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똑같은 잘못을 안 하면 또 동일한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고.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이제 상담이라도 받거나 뭔가 하시려고 했으면 좋겠다.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몇 달 그냥 그렇게 지나간 적도 있지만 이제 딸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살았다는 진짜 이도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똑같은 일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죠? 그럼요. 코인을 하지 마라 이건 아닌데 코인이 뭐 진짜 뭐 무슨 뭐 진짜 도박은 아니기 때문에 네, 되도록이면 이제
이 빚 관리는 좀 잘 하세요. 네. 그래서 저도 오늘 인터뷰 하러 너무 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서울회생법원에 그 채권자 집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들렀다 가세요. 네. 바로 앞에 있잖아요. 네, 앞에. 바로 옆에 있어요. 네.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.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